우리는 이미 총수요가 무슨 말인지 배웠습니다. 총수요는 물가 수준의 범위에 상응하는 그 나라의 산출물 수요량을 나타냅니다. 이번 영상에선 단기 총공급에 관해 논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단기가 무엇인지 정의합시다.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은 단기가 고정 공장 기간으로 정의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에선 그 정의가 다소 다릅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단기를 고정 임금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고정 임금 기간이란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 나라의 노동자 임금은 물가 수준이나 전체 노동 수요의 수준과 그 밖의 변화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변화가 그 나라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정 임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단기적으로 고정된 까닭은 노동계약이나 최저임금법이나 노동자 기대치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만약 기업들이 물가 수준의 하락으로 인해 자사의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더라도 단순하게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임금을 낮추기보다는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하고, 고용 수준을 축소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수요 수준의 저하에 대응합니다. 잠시 후에 그래프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 총공급에 대한 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단기 총공급은 국내 재화와 용역의 평균 물가 수준과 기업이 물가 수준의 범위에 상응해 일정 기간 내에서 생산하길 바라는 총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곡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기 총공급 곡선이 단기적인 국내 물가 수준과 산출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기란 다른 말로 고정 임금 기간입니다. 우리가 금방 그리게 될 곡선은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을 이미 공부했다면 매우 친숙할 겁니다. 우리는 미시경제학에서 생산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공급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수량과 해당 재화의 가격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거시경제학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나라의 평균 물가 수준과 그래프에서 PL입니다. 실제 생산량 사이의 말입니다. 실제 생산량은 다른 말로 기업이 공급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실질 국내 총생산입니다. 여기 단기 총공급 곡선은 미시경제학에서의 공급 곡선과 꽤 닮았습니다. 여기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기업이 공급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산출량은 증가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산출량은 Y로 표시되고 국민 소득을 지칭합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재화와 용역의 평균 물가 수준과 그 나라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 사이의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의 법칙에 대한 해석이 거시경제 수준까지 미칩니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즉, 물가 수준이 증가하니 산출물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물가 수준이 변할 때 총공급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있는 이유에 대해 논합시다. 우선 여기서 관찰된 내용을 요약합시다. 한 국가의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그 나라 산출물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Y가 증가합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산출물 생산 수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해답은 소위 경직적 임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직적 임금을 달리 표현하면 고정적 임금입니다. 달리 말해 임금이 경직적이라 물가 수준의 변동에 대응하여 임금을 빠르게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기업은 물가가 하락하면 별 수 없이 산출물의 생산량을 줄이고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 수를 줄이게 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계약 기간 중 고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저임금도 있습니다. 실직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 자사 재화 가격이 하락할 때 쉽게 임금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가 고용한 노동자 수를 줄여야만 합니다. 동시에 국내 물가가 상승할 때 기업은 자사가 계약한 노동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물가 수준 상승기에 자사의 산출물을 증산할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계속 동일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지만 그들 기업은 노동자 고용을 늘리고 산출물 생산을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사재화와 용역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기회를 잡아야 하니까요. 이는 미시경제학과 매우 비슷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서 재화 생산을 늘릴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기업은 재화 생산을 줄이고 그들이 고용할 노동자 수도 줄일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물가 수준일 때 벌어들일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기 총공급 곡선에서 관찰하게 되는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향후 영상에서는 장기 총공급과 대안적인 관점의 총공급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대안적인 관점의 총공급은 임금이 국민 경제의 물가 수준에 상응해 조정되는 소위 변동 임금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단기 총공급은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공급의 법칙을 반영합니다. 단기 총공급은 왜 우상향인가에 대한 설명은 노동 임금이 국내 경제의 물가 수준에 상응해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물가 상승기에 노동자 채용이 이루어지며 산출물이 증가합니다. 한 나라의 물가 하락기에 노동자는 해고되며 산출물은 감소합니다. 자, 이제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관해서 잠시 논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 곡선을 따라가는 우상향 움직임을 유발하며 물가가 하락하면 단기 총공급 곡선을 따라가는 저하향 움직임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시경제학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한 기업의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해 해당 기업의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대해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거시경제학에서도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에는 임금률 변동과 같은 요인도 포함합니다. 더밸류아웃 임금률을 지칭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은 모든 물가 수준에 상응해 재화 생산을 늘리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 공급이 SRAS에서 SRAS1로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는 임금 하락에 따른 결과가 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모든 물가 수준에 상응해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 총공급 곡선은 상향 이동합니다. 또는 우리식 표현으로 내향 이동합니다. 물론 기업이 맞닥뜨린 비용은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총공급 곡선의 이동이나 변동을 유발하는 다른 비용으로는 자원 비용의 변동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 운송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 가격이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을 SRAS에서 SRAS2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요소 비용이 하락하면 단기 총공급을 SRAS에서 SRAS1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유념할 것은 단기 총공급 곡선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그 이동이 뜻하는 바는 산출물 공급량이 각각의 물가 수준에 상응해 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물가 수준이 PL1일 때 총공급이 감소하면 실제 산출물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가 수준이 PL1일 때 단기 총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기업의 산출물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기업은 요소 비용이 하락할 때 산출물을 생산하면 수익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비용이 상승할 때 산출물을 생산하면 수익성이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한 나라의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여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큰 부분입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량이 증가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단기 총공급 곡선을 상향 내지 내향 이동시켜 SRAS2에 이릅니다. 정보 규제를 감축하면 각각의 물가 수준에 상응하여 산출물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규제가 덜해지면 관료주의를 덜 상대하게 되고 기업 집단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어떻게든 최저 비용의 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감축하면 잠재적으로 총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각 물가 수준에 상응해 산출물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 관련해 다른 요인으로 영업세 수준이 있습니다. 영업세를 감축하면 단기 총공급을 증가시킬 겁니다. 영업세 확대는 단기 총공급을 감소시킬 겁니다. 세금은 기업이 직면한 또 다른 비용입니다. 따라서 세금 감축은 모든 물가 수준에서 산출량을 증가시킬 겁니다.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마지막 결정 요인은 한 나라의 환율 수준입니다. 당장은 여러분이 아직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단계라 환율이 아직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다른 통화로 표시한 그 나라의 통화 가격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증가하면 그 말은 수입 자원이 싸진다는 말입니다. 수입 자원이 싸지면, 예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싸지면,
단기 총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다시 말해 그 나라의 통화가 다른 통화와 비교해 약세면 수입 자원이 더 비싸지면서 단기 총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만일 한 나라가 국내에서 생산된 자원만을 사용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총공급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는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된 자원과 원자재, 기술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잠재적으로 그 나라의 총공급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를 고정임금 기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기간에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노동계약 때문이거나 최저임금과 실업수당과 같은 정부의 개입 때문입니다. 단기 총공급은 한 나라의 기업 집단이 단기적으로 생산한 총생산 수준입니다. 단기 총공급 곡선은 재화와 용역의 평균적인 물가 수준과 산출물 공급량 사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논했습니다. 해당 요인은 각각의 물가 수준에 상응해 총생산 수준의 증가나 감소를 유발합니다. 해당 요인으로는 임금률, 요소 비용, 정부 규제의 수준, 영업세 수준의 변동이 포함되며 특히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경우 그 나라의 환율 변동도 포함됩니다.